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가 무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장이 된 종타쿠가 요리책에 흠신당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강한 혈기들을 모은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는 카마도 가문이 살고 있는 산속의 집을 찾아내 그곳을 주시했고 탄지로와 네이코가 태어나기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네이코의 나이가 다 차기 전에 흡사하면 태양을 극복하지 못할지도 모르니 원작에서 무장에 습격했던 나이대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눈이 쌓인 어느 날 탄지로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 후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걸 알아 네이코를 혈기로 만들려고 카마도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에 탄지로의 가족들은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며 난리를 쳤고, 부자는 빠르게 그들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는데 네이코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전부 자신의 피를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혈기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게 선천적으로 부자의 피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었고, 네이코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그런 부류인 것 같았죠. 아, 원작에서 설마 부자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부 피를 주입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쩐지 네이코 한 명한테만 자신의 피를 넣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 라고 생각했고, 부자는 그렇게 스스로 납득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족들이 죽고 네이코가 혈결된 것을 보게 된 탄지로는 절망했고, 소주 토미오카 기후의 도움으로 피할 때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기 시작했죠. 부자는 네이코가 태양을 극복할 시점까지 이제 차근차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고, 서서히 혈기들의 세력을 조금씩 키워놓고 인간 행세를 하며 부자 집딸도 옷보시는 등 여러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사쿠사 거리에서 탄지로와 마주친 부자는 씩 웃으며 동생 네이코는 잘 있지? 잘 데리고 다녀라 라고 했죠. 그 탄지로는 너를 절대 용서 못한다며 까불었고, 부자는 지금 뭐 탄지로를 죽이는 것은 쉽지만 괜히 탄지로를 죽였다가 네이코가 태양 극복을 못할지도 모르게 원작 때처럼 살려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마요 역시 곧바로 죽일 수 있었겠지만 타마요와 탄지로가 만난 이후부터 네이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고 태양을 극복하는 혈기가 될 수 있기에 타마요도 건들지 않았죠. 그렇게 탄지로는 나아가 이노스케와 제니치를 만나게 되고 쿄오가의 임무를 끝마친 후 나타공원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타공원 산에 있던 하요노 루이는 탄지로 일행이 왔다는 것에 드디어 부자님이 말씀하신 녀석이 왔다며 다들 긴장하라고 했고, 부자님이 저 녀석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 부상은 입히되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거미의 그들은 그것 때문에 탄지로 일행에게 썰려 죽어나갔고, 루이는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열이 받아 탄지로를 죽이진 않되 몸 곳곳을 거미줄로 베어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반격 역시 만만치가 않았고 히노카미 카구라 때문에 루이는 목이 베어 패배할 뻔했죠. 하지만 루이는 결국 목을 스스로 떨어뜨린 뒤 살아남았고, 탄지로는 힘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탄지로는 이대로 끝인가 싶어 절망을 했는데 루이의 거미줄을 튕겨내며 한 검사가 탄지로의 앞을 막아섰고 잘 버텨줬다고 이제부터는 귀살대 주인 내가 상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충주 코초 시노부 나타공원사에서 많은 귀살대원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에 지원을 온 곳이었죠. 루이는 귀살대주는 살려두라는 명령은 없었으니 마음 놓고 갈기갈기 찢어주겠다며 시노부를 공개했고, 시노부는 벌레호흡을 사용해 루이의 거미줄을 쉽게 회피한 뒤 독침과도 같은 일륜도로 루이의 몸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뛰어와 시노부의 칼을 막았고, 시노와 탄지로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는 바로 수주 토미오카 기우였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어쩐지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그에게서는 귀기가 느껴졌죠. 시노부는 토미오카 씨 2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혈기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라고 했습니다. 2년 전 토미오카 기우는 혈기가 된 네이코를 죽이러 가다가 네이코가 탄지로를 지키러 가는 모습을 보고 범상치 않은 혈기라며 살려줬고, 그들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보낸 후 다시 다른 임무를 향해 떠나게 되었는데 아까부터 주변에 느껴지는 기묘한 기기에 이제 슬슬 나와라 라고 소리쳤죠. 역시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일부러 저 아이들이 휘말려들까봐 모르는 척했던 건가? 은근히 배려심이 넘치는 녀석이군 이러가며 부장이 나왔습니다. 기우는 무장을 보자마자 그가 태초의 혈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곧바로 물의 호흡을 사용해 그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무장의 눈앞에서는 그리 위협적인 검술이 아니었고 무장은 그대로 촉수를 뻗어 기우를 공격했습니다. 압도적인 무장의 공격력에 기우는 긴장했고 모라치는 무장의 촉수를 막으려 자신이 최근에 개발한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을 시연했죠. 하지만 아직 숙련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라 금방 잔잔한 물결의 방어벽은 깨져버리게 되었고 촉수에 몸 곳곳이 뚫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작의 무자는 개멍청이라고 아카자에 했던 것처럼 강제로 피를 주입해 혈기로 만들 수 있는 거라면 귀할 때 주들을 찾아가 전부 혈기로 만들고 기억을 지우면 얼마나 편해지겠냐고 생각했죠. 그렇게 기우는 무자에 의해 혈기가 되었고 인간 시절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힘을 키운 기우는 2년 뒤 무자의 명령에 따라 나타공원 산에 투입되게 된 것이었죠. 시노부는 기우에게 나 기억나지 않느냐고 소리쳤지만 기우는 거참 시끄러운 여자로군. 나는 말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시노부를 공격했습니다. 시노부는 그에 살짝 어이가 없었고 맨날 귀살대 안에서 겉도는 당신이 안타까워서 자주 말을 걸어줬었는데 뭐가 어째요? 라고 하며 투닥투닥 싸우게 되었죠. 하지만 시노부는 사실 처음 귀살대에서 기우를 봤을 때부터 그가 신경이 쓰였었고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었기에 진심으로 그를 공격할 수가 없었고 안 그래도 순수 검술 실력으로는 기우에게 비빌 수가 없었기에 시노부는 점차 기우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촉수가 날아와 시노부의 복부를 꿰뚫었고 무잔이 어두운 숲속에서 저벅저벅 걸어나왔죠. 이봐 사랑 싸움은 둘 다 혈가된 이후에 해줄래?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피를 토하며 무잔의 얼굴을 받고 무잔은 너네 평생 함께 있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며 시노부에게 자신의 피를 주의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없는 힘을 전부 짜내 무장에게 덤벼들었지만 방해하지 말라며 기우가 탄지로를 걷어차버렸고 탄지로는 쓰러져 시노부가 혈기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노부가 혈기로 눈을 떴고 무자는 기우와 시노부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순간 꽃의 호흡 검술이 날아와 무장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쉽게 그 공격을 막았고 맞다 너도 나타공원 산에 있었구나 라고 했죠. 그녀는 바로 카나우. 카나우는 혈기가 되어 있는 시노부를 보고 절망했는데 그때 무전이 시노부는 너의 생명의 은인이며 너는 사실 귀할대를 따른다기보다 시노부를 따르는 것이 아니더냐? 귀할대 검사로서 시노부를 뵐 것이냐? 아니면 너도 시노부를 따라 혈기가 될 테냐? 라고 물었고 카나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칼을 거두고 시노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전은 씩 웃으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카나우에게도 피를 나눠주며 스스로 혈기가 되게끔 만들었죠. 그렇게 시노부, 기우, 카나우를 혈기로 끌어들인 무자는 무한성으로 가게 되었고 귀할대에서는 행방불명된 기우가 혈기가 되었고 충주 시노부와 그의 치우코, 카나오까지 혈기가 되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주들은 절대로 자신만은 변절하지 않을 거라며 다짐했고 이미 변절한 기우와 시노부를 만난다면 꼭 제 손으로 베어주겠다고 다짐을 했죠. 한편 무한성에 기우와 시노부, 카나오를 데리고 간 무자는 상인이 도마를 부르게 되었는데 도마는 시노부와 카나오를 보자마자 어째 낯이 익은 느낌이 난다며 반갑다고 했습니다. 시노부와 카나오는 귀할대 시절의 기억을 잃었기에 인사를 구박하게 되었는데 무자는 시노부와 카나오에게 지금부터 칼을 들어 도마를 공격하라고 했죠. 대신 목을 베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고 시노부와 카나오는 영문은 모르겠지만 일단 무자님이 시키신 거니까 명대로 하겠다며 도마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도마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며 깜짝 놀랐는데 무자는 도마의 몸속에 있는 자신의 조주를 발동해 저항하지 못하게 꽉 묶어놨습니다. 도마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시노부와 카나오는 뭔가 도마를 공격하다 보니 왠지 모를 통쾌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도마가 거의 걸레짝이 되자 무자는 이만하면 너네들의 화가 조금은 풀렸겠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님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그렇다면 앞으로 시노부와 카나오는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마를 찾아가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며 네가 한 짓이 있으니 이들의 공격은 그냥 맞아줘라고 명령을 했고 도마는 그제서야 자신 시노부의 언니인 화족 카나이를 죽였다는 걸 떠올리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냐고 억울해했죠. 한편 탄지로는 귀할대 본부에 끌려가 네유코에 대한 주합 재판을 받게 되었고 네유코의 인간을 해치지 않았다는 우로쿠다키 사건제의 증언과 더불어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혈기라는 것에 앞으로 새로운 구면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당주의 판단에 네유코를 귀할대와 동행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이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인치는 무한열차 임무에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염조 랭옥 교조를 만나게 되었죠. 교조로는 분명 이곳에 하연 정도의 혈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운이 나쁘다면 상현 혈기가 나올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일러놓고 그들은 머지않아 하연인 엠무와 맞닥뜨려 싸우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원작과는 다르게 하연올 루이가 나타공원사에서 사망하지 않았고 무잔이 하연의 혈기들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무잔의 피를 더 많이 받은 상황이 아니었고
생각보다 쉽게 표주레잉에게 발각이 되어 퇴치당해버리게 되었죠. 큐로는 하연이라는 혈기가 생각보다 많이 약했고 기차에 탄 승객 모두를 지켜냈으니 우리의 승리라며 이대로 기다릴대로 복귀를 하자고 했는데 순간 엄청난 기회를 느껴 긴장을 했습니다. 큐로는 이 정도의 기회라면 최소 상현의 혈기, 설마 상현의 3 정도는 되는 강한 혈기가 나타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슥 부장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게 되며 뭐 상현쯤이라도 나올 줄 알았나? 하연이 랩무는 너무 쉬웠지? 그래서 내가 나와서 난이도를 올려주려고 라고 했습니다. 큐로는 무장을 보자마자 탄지로 이노스케 제이치에게 너희는 당장 도망가라고 명령했죠. 큐로는 무장의 귀에 자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선배렌자로서 후배들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가 어떻게 랭고 혹시만 남겨두고 도망갈 수 있겠느냐고 자신들도 체력이 남아있으니 함께 싸우자고 했죠. 하지만 큐로는 이건 주의 명령이라며 빨리 뒤를 돌아 뛰라고 했고 이노스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무자는 정말로 위험한 녀석이라는 걸 알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이치 역시 엄청난 공포감에 그저 덜덜대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큐로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며 그저 요렇게 웃고 있는 무자에게 뛰어들어 화염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고 무자는 그 공격을 피하지 않고 맞아줬죠. 큐로의 공격에 무자의 베이자 탄지로의 랭은 혹시 귀기만 강하고 무자는 사실 그리 강한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큐로의 베인 상처는 순식간에 다시 재생했고 무자는 여전히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자는 넌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편하게 혈기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큐로는 나는 기살대의 기둥으로서 절대로 혈기가 되진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무자는 그렇다면 참 아쉽다며 혈기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조롱했습니다. 그의 큐로는 죽더라도 나는 내 의지를 관찰하겠다고 하며 뛰어들어 다시 공격했고 무자의 목을 노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자는 큐로의 검수를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피했고 촉수로 큐로의 몸 여기저기를 찔러버렸습니다. 큐로는 이렇게 가다간 제대로 된 공격을 먹이지 못하고 허무하게 지겠다며 자신의 최강의 기술인 연홍을 시전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무장이 원작의 전개를 따라가며 듀를 혈기로 포섭해버리는 피할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전개, 혈기 입장에서는 사이다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